자, 첫 번째 경기 이제 성남 대 충북청주. 자, 여기는 이제 FA컵 16강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브리엘이 결장 중,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 이제 정승용 선수 그리고 정원지 선수가 결장 의심 사항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충북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HAM2008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2308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일단 오늘 오후 경기랑 유로에 대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미국 축구 관련된 조합이랑 추천표는 제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아무튼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2308님. 네. 자, 그러면서 뭐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K리그2 이제 1위인 그런 안양 상대로도 이제 좀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좀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이제 좀 빌드업을 하며 이제 좀 전개를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.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뭐 성남도 성남이지만 뭐 충북청주가 공격이 그렇게 좀 좋은 팀이 아니고, 그리고 뭐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뭐 그렇게까지 좀 공격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, 좀 말씀드려 봐요. 그렇죠? 자, 그리고 이제 성남이 직전 경기 안양 상대로 3골을 넣긴 했지만 이런 득점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이번 시즌 잘 없고, 게다가 이제 충북청주의 수비 밸런스가 이제 좋으면서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는 경우가 잘 없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성남이 좀 충북청주의 수비를 뚫는 데 있어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으로 이제 좀 이어질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이 2연승 중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3연승이 한 번도 없던 점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충북청주 상대로도 이제 성남이 많이 열세였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뭐 제 아무리 지금 상승세인 성남이라고 해도 무작정 좀 성남 사이드로 보기는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들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성남보다는 충북청주 사이드 쪽 볼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충북청주 프랜스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, 그리고 언어바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충북청주 프랜승 무승부에 2.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대 경남. 자, 일단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빅손 그리고 마티나다 그리고 지금 서령우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고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전 선수들 몇몇이 결장 의심 사항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울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인 지금 우주전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. 자,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뭐 전북 상대로 후반 막판에 이제 좀 극장골을 넣으며 간신히 이기거나 좀 서울 상대로 2점 앞서던 걸 리드를 좀 못 지키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좀 다소 좋지 못한 그런 경기 내용을 좀 줄곧 보이고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확실히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랑은 좀 별개로 최근 좀 최근 좀 울산의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좀 좋다고 보기는 많이 애매하다,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,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많이 저조합니다. 네.
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원정에서 좀 더더욱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경남이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일단은 경기 양상 봤을 때 물론 뭐 지금 울산이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남과는 좀 체급 차이가 나고, 그리고 이제 울산이 좀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좀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 운영할 것으로 봐요. 그렇죠? 그리고 울산이 좀 경남 진영에서 볼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울산이 좀 주도를 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,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, 그리고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통해 좀 경남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경남 역시 최근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울산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경기 흐름이 흘러갈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아무래도 일단은 뭐 울산이 진짜 뭐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들고 오지 않는 이상 경남과는 좀 전력차가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이런 약간 전력차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울산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울산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울산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울산 승에 2.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포항 대 수원 삼성. 자, 일단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변성환 감독으로 교체가 된 후 긴 연패를 끊었긴 했지만 여전히 이기는 경기 또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8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좀 부진 중에 있죠. 네,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 경기보다는 다음 시즌 이제 일부 승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그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네, 그렇죠.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뺄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물론 뭐 근데 지금 포항도 1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 더 좀 집중할 수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뎁스가 좀 두껍다 보니까 컵까지 좀 챙길 여유가 있는 반면,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리그 6위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컵까지 지금 신경 쓸 여유는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좀 수원 삼성이 좀 리그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, 이렇게 말씀드려봐요. 자, 솔직히 뭐 지금 풀 전력으로 맞붙는다고 해도 포항이 많이 유리한 매치인데 수원 삼성의 라인업 이슈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더더욱 포항이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뭐 현재 지금 전력, 경기력 차이와 더불어 뭐 라인업 이슈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포항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포항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,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2.5 기준 언더.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FC 서울 대 강원 FC. 자,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조영욱 선수가 여전히 결장 중이에요. 그리고 지금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지금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, 갈레고, 이제 김희성 선수가 이제 결장 중. 그리고 이제 윤석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좀 결장 의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,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웰링턴이 복귀를 했으며 이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네. 아무래도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야구를 제외하면은 뭐 용병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, 그래도 이제 좀 공격 쪽에서 그런 웰링턴이 좀 돌아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호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네요.
자, 일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2대 0으로 뒤지던 경기를 좀 무승부를 거두며 좋은 모습 보였긴 했지만 최근 좀처럼 승이 없다 보니까 성적이 지금 좋지는 못해요. 네. 그러면서 현재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 중에 있죠. 네. 자, 이런 약간 좀 서울의 행보와 다르게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승 중으로 현재 K리그 1 내에서 가장 좀 잘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연승을 좀 통해서 어느새 리그 2위까지 도달한 그런 강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 흐름 또한 좋은 상태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상반된 그런 좀 양팀의 좀 행보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다만 근데 지금 강원이 리그 성적이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리그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컵 경기보다는 주말 리그 경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좀 라인업에서 누가 더 힘을 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서울보다는 이제 강원이 더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왜냐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 무승 행진을 끊는 게 급선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솔직히 좀 승리로 인해 이제 흐름 전환이 지금 가장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라인업에 더 힘을 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좀 라인업에서의 변수는 강원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뭐 근데 지금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은 강원이 더 좋긴 하지만 이런 좀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서울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서울이 정배받은 입장에서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. 네, 게다가 뭐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서울이 이제 홈에서는 강원 상대로 좀 3연승을 좀 거두고 있는 중으로 매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강원의 라인업 약간 좀 변수 플러스 그런 약간 서울의 좀 흐름 전환 및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그런 좀 강세까지 강원 상대로 홈에서의 강세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강원 프렌보다는 저는 고배당잡이로 좀 접근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서울 햄문화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 그러면 어느 반하는데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서울 햄무알부 2.5 기준 오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유로 경기 크로아티아 대 알바니아. 자, 여기는 이제 독일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. 자, 일단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라시치가 결장 중이에요.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좀 핵심 공격수인 우준이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친선 경기에서 포르투갈까지 잡으며 좋은 기세를 이어갔지만 유로에서 바로 스페인한테 3대0 대패를 당하며 좀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크로아티아가 좀 이제 스페인과는 좀 득점 기회를 비슷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런 좀 스페인에 비해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기동성에서도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통해서 결국 좀 3대0 대패를 당한 직전 경기의 크로아티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이탈리아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. 일단 뭐 그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프리뷰를 하면은 뭐 전반 좀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탈리아의 좀 스로인 실수를 알바니아가 잘 이용하며 선취골을 넣긴 했어요. 네,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알바니아가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좀 많이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알바니아의 그때 그 이탈리아의 좀 스로인 실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뭐 유슈팅을 뭐 하나도 좀 기록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일단은 요 경기는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크로아티아가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. 그러면서 좀 템포 조절하며 어느 정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알바니아가 뭐 직전 경기 포함
원정에서의 그 알바니아의 공격 전개는 좀 최근 좀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어요. 그리고 지금 유효슈팅도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알바니아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좀 말씀드려봤네요. 자, 일단 뭐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이제 16강 직행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. 게다가 이제 이 경기 다음에 상대가 이탈리아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이 경기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약간 좀 전반적인 그런 좀 경기력, 그리고 좀 크로아티아의 좀 더 강한 그런 좀 동기부여 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크로아티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크로아티아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어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언더로 보는 경우는 알바니아의 좀 저조한 득점력 및 공격 전개를 고려했을 때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 헝가리. 자, 일단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스코틀랜드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고 뭐 점유율이나 뭐 이제 득점 기회 등 전부 압살을 하며 다소 좀 원사이드한 경기를 좀 치렀어요.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중간에 스코틀랜드 선수 한 명이 퇴장 당하긴 했지만 퇴장 당하기 전에도 독일이 2점을 리드하며 압도적인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유로 첫 경기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좀 모습 보인 그런 독일이라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선에서의 지금 전진성이나 그런 공격 전개가 좋고, 그리고 지금 비르츠 그리고 무시알라의 시너지도 굉장히 좀 크게 나면서 공격의 활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뭐 독일도 이번 유로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스위스 상대로 3대1 패배를 당했고, 그리고 전반적으로 후방에서의 실수가 많으며 뒷공간이 너무 좀 잘 뚫렸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확실히 좀 수비에서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스위스의 압박을 잘 풀어내지 못하며 전진성 또한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방면에서 많이 좀 무기력했던 그런 직전 경기의 헝가리라고 볼 수 있었네요. 자,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런 헝가리가 현재 좀 독일의 공격을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고,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 외에도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며 지금 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헝가리가 수비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. 아이고, 영케님 반갑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현재 지금 흐름, 경기력, 뭐 전력 등 전부 이거는 독일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독일이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독일 사이드 보도록 하고, 네, 1엔디 기준은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. 독일 승, 마인승,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.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대 스위스. 자, 요 경기는 이제 독일에서 다시 치러집니다. 자, 일단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.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. 자, 일단 뭐 이제 스코틀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경기 뭐 독일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, 그리고 공수방면에서 전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러면서 확실히 좀 체급차가 확연히 좀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리고 뭐 스위스 역시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했듯이 이제 헝가리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여왔어요. 네. 그리고 특히 지금 뭐 헝가리가 스위스 진영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며 압박도 굉장히 좀 잘 가져갔습니다. 네.
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좀 좋았던 직전 경기 스위스라고 볼 수 있네요. 자, 일단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번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16강 진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스위스도 마지막 상대가 독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이겨서 최소 2위는 이제 확보하기를 바랄 겁니다. 네, 그렇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는 좀 평소 양 팀의 템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도 있다.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봐요. 자, 물론 뭐 지금 현 상황만 봤을 때는 스위스가 스코틀랜드 상대로 질 것 같진 않지만 문제는 스위스가 직전 경기처럼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인 적이 최근에 잘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스위스 역시 좀 어느 정도 경기력에서의 그런 기복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당장 이번 경기에서 저조한 폼을 보여도 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스위스의 좀 기복 있는 모습을 고려했을 때, 약간 좀 스위스 승을 무작정 보기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,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둔다고 하면은 네, 스위스 햄무, 네, 안 그러면 좀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네, 물론 스코틀랜드 역배까지는 뭐 좀 솔직히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스위스가 좀 삽질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좀 무승부도 날 만한 경기일 것 같다 해서 무승부까지 보는 경기.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스위스 햄무알무 2.5 기준 오버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네, 몇 개를 더 보면은 일단 이제 부천 대 광주.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광주 승, 그리고 고배당 햄무, 언더는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대 제주. 네, 요거는 전 제주 프랜승,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정도. 네,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대 이제 김천 상무. 요거는 저는 김천 상무 프랜승, 이것도 고배당 무승부. 네, 어느 번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. 요 경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코마리 대 이제 히로시마. 네, 당연히 뭐 좀 최근 경기력 흐름만 봤을 때는 히로시마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만 이거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좀 요코마리 프랜스 쪽 갈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제 아무리 뭐 요코마리가 지금 맛이 같다고 해도 히로시마 상대로 역배를 받았고 프랜승 배당이 뭐 1.8이면은 충분히 좀 도전을 해볼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요코마리 프랜스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리고 3.5 기준 역시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FA컵 그리고 이제 유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네. 자,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곧바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